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기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순서 중 스텝 3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과 스텝 4 지역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순서 중 스텝 5 면적 또는 가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속토지, 별장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토지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사용 용도별로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이 적용되는데 재산세가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이라는 것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산세가 별도 합산과세 대상인 공장용지에 있어서는 건축물 바닥 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그 기준 면적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의 면적 기준이 적용될 때는 건축물 바닥 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기준 면적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토지 중에 사업 또는 거주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용 사용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죠. 그 사업용 사용 의제가 적용되는 기타 토지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면적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고 가액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면적 기준 그리고 가액 기준이 적용될 때 그 사용 용도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면적 기준 그리고 가액 기준이 적용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적 기준이 적용될 때에는 그 기준 면적을 계산하여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라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 기준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이고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이죠. 가액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기준 수익 금액 비율을 계산하여 그 기준 수익 금액 비율 미만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준 가액을 미달하는 대상 토지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 수익 금액 비율 이상이라 하더라도 기간 기준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이고 만약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상으로 면적 또는 가액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및 별장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금 보시는 영상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토지 또는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 또는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는 면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들 토지에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의 의미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과정에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기보다는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 면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 면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또는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 면적 기준이 적용되던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면적 기준이 적용되든지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또는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포함합니다. 다만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계속해서 기준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 내의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토지가 되지만,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은 공장 건축물 연면적을 업종별 기준 공장 면적률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고 그 값에 다시 추가 인정 기준에 의한 면적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는 동그라미 1번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대시설용 건축물,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 등 모든 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는 옥외에 있는 기기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기준 공장 면적률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자부 장관이 고시한 값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또는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건축물 바닥 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기준 면적 내의 토지는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만, 건축물 바닥 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를 초과한 토지는 재산세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여기서 건축물 바닥 면적에는 동그라미 1번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대시설용 건축물,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 등 모든 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건축물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인 경우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 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것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은 도시지역 중 주거 전용 지역은 5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은 3배,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4배, 녹지지역은 7배, 미계획지역은 4배, 마지막으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7배로 합니다. 자, 다음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 즉 나대지로 봅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공장 입지 기준면적 계산 시 무허가 위법 시공인 공장용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 계산 시 제외하므로, 즉 여기서 제외한다는 말이죠. 무허가 위법 시공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 그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 됩니다.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있어서도 무허가 위법 시공인 일반 건축물 및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므로, 무허가 위법 시공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 그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 됩니다. 참고로 지역적이긴 하지만 별표 7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5년 1월 5일에서 2006년 12월 31일 기간 중에는 무허가 위법 시공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 하더라도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어 그 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 1월 5일에서 2006년 12월 31일의 기간 중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무허가 위법 시공에 대하여 별도 합산 제외 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되어 이 내용은 기간 기준 요건 중 전체 부유 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따질 때 2005년 1월 5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략 2년 정도가 되겠죠. 대략 2년간이 기간 기준 적용 시 사업용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다음으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그 건축물 부속토지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인데요. 별표 8번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에 비해 건축물의 가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 즉 나대지로 봅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데요. 따라서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그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고 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공장 건축물 부속토지만큼에 있어서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분리과세를 배제한다든가 별도 합산을 배제한다든가 하는 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됩니다.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가액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익 금액 비율이 일정률 이상인 경우에 하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이 가액 기준이 적용되는 기타 토지는 주로 사업용 사용 의제에 해당하는 기타 토지가 많습니다. 이 사업용 사용 의제에 해당하는 토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종업원 등의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등 휴양시설업용 토지, 하치장용 등의 토지, 골재 채취장용 토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광천지, 양어장 또는 기소용 토지, 블록, 성물, 토간, 제조업용 토지, 화훼 판매 시설업용 토지 등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일부는 면적 기준이 적용되고 일부는 가액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업용 토지에서 동그라미 1번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면적 기준이 적용되죠. 동그라미 2번에도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마찬가지로 면적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용 토지인데요. 동그라미 1번 설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면적 기준이 적용되죠.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을 보면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익금액 비율이 3% 이상인 토지, 가액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치장용 등의 토지인데요. 동그라미 1번 매년 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 면적의 120% 이내의 토지, 면적 기준이 적용되었죠. 다음으로 무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 동그라미 1번을 보면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 면적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가액 기준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 3%, 아까 전에 앞에서 보았죠. 동그라미 2번 광천지는 4%, 동그라미 3번 양어장 또는 지소의 토지는 4%, 동그라미 4번 블록, 성물 및 토관 제조업용 토지는 20%, 동그라미 5번 조병작물 식재용 및 화훼 판매 시설용 토지 7%, 동그라미 6번 자동차 정비 등 학원용 토지 10%, 동그라미 7번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7%,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8번 블록, 성물 등의 도매업 및 소매업은 10%. 자, 그럼 이와 같은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익금액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익금액 비율은 과세 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의 동그라미 1 또는 2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면요.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수익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 가액으로 나눠서 계산한 비율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수익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수익 금액을 더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 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 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입니다. 여기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 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 시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간 수익 금액의 계산은 동그라미 1번 당해 토지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익금액으로 하되 여기서 1과세기간이란 1년을 의미합니다. 당해 토지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간주임대료 금액을 합산합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2번 사업의 신규 개시, 폐업 등의 사유로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익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 수익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컨대 내가 7월 1일에 사업을 신규 개시했는데 12월 31일까지 즉 6개월간 수익금액이 2천만원이라 한다면 이를 1년으로 환산해 본다면 4천만원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지목이 기타 토지인 경우 비삼용 토지 판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지금까지 토지 양도세 계산의 일반적 절차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의 영상을 통해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이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